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슈 두 가지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일본에서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세계 수준의,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호텔 한 50곳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도쿄 올림픽과 이 패럴림픽 대기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이런 부분에 성장 산업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본이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들이 계속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예. 일단 작년에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3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 패럴림픽까지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4천만 명에 대해서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게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또 일본에 많이 갔었죠. 예. 근데 노재팬 영향 때문에 4천만 명이 도달이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최근 들어서 약간 행보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10년 뒤까지 생각하게 되면 6천만 명까지 달성하겠다. 그랬었을 때 일단 관광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숙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숙박 관련돼서 최고급 호텔을 많이 짓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관방장관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스위트룸까지 보유한 최고 수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 최근에 일본 방문객 수 추이와 함께 일본 호텔의 공급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지금 방문객 수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목표치는 2020년도에 높게는 잡았는데 지금 이제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은 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어떤 관광 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기는 조금 부진하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또 일본의 지역별로 보게 되면 도쿄, 오사카, 그리고 교토 이런 주요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호텔 객실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관점 때문에 연두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 부분 정도까지는 추가로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약간 좀 알려진 도시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국가별 호텔 수요와 공급 추이를 한번 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요나 공급 쪽에서 특히 공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되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이 의외로 수요와 공급 쪽이 공급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에 위치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 공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뭉쳐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들이 조금 더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12월 5일 날 또 이제 경제정책 쪽에서 이제 재정융자를 활용하고 일본 정책적인 투자은행으로 인해서 자금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또 자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일본의 자금 여력들이 아직은 정부 부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부각받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상당히 높죠. 근데 물론 자기가 국민들이 모두 다 이를 소화했다는 관점 쪽에서 채권식으로 국채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재정 비율이죠. GDP 대비 저재정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일본 부동산 가격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했다가 약 한 2012년, 13년도부터 저점을 찍고 상업용 부동산, 주택용 부동산 모두 다 일단 확장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피스나 어떤 상업용 쪽 같은 경우는 도쿄나 지방 쪽에서도 좀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5년간은 최고 임대료 상승률이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공실률도 1%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아마 이런 쪽의 훈풍에 따라서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들도 계속 관광 정책에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시되 일단 증가율이
관광객 방문율에 대한 증가율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처음으로 맞이한 일본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 그리고 2030년까지 6천만 명을 목표로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고급 호텔 50곳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결국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 또 익힐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변화 여러분도 지켜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애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애플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70%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네. 앞서 저희가 기사로 말씀드렸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 5G 그 출시가 되면서 아이폰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네. 애플은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또 예. 마냥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예. 네, 우리나라에도 애플 같은 주가가 탄생을 해서 삼성전자가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내년을 좀 기대하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애플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일단 말씀하셨듯이 올해만 들어서 주가 동향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급등주의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올해 초에 조정을 받았다가 거기가 저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 월봉의 흐름만 본다고 하더라도 참 많이 올랐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체 시가총액, 유가증권의 전체 시가총액이 1,400조랍니다. 그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예. 애플 하나 다 팔고 한국을 다 산다. 가능한 이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게 팡이라고 하는 또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같이 포함됐을 때 오히려 이 종목들은 약간 좀 3분기 이후부터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애플만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또 좀 독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일단 애플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5.68%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까지 올라섰었는데요. 근데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 한 5.51%, 뭐 많이 줄인 건 아닌데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 쪽에서 네. 워렌 버핏이 얘기하기로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쪽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실적들은 여기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는데 좀 집중을 안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워렌 버핏은 약간 좀 실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이 이해지는데 분위기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첫 번째로 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애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는 다변화에 대한 전략들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의 아이폰 매출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특히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2015년도 아이폰 매출은 한 72%까지 차지했는데 올해는 지금 62%로 그러니까 즉 단순하게 아이폰을 제조하는 회사다라는 쪽에 대한 개념들이 약간 좀 줄어드는 대신에 오히려 서비스 매출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그리고 웨어러블 매출 비중도 11%까지 올라오면서 아이폰 매출이 좀 줄는 가운데 좀 고르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매출 총이익 중에서 30%를 차지하게 되고요. 특히 서비스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63.7%, 즉 거의 뭐 서비스 기업의 플랫폼화 시기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100원 팔면 63원이 남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를 잘하고 있는 예,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브랜드 파워죠. 그렇죠. 이쪽 같은 경우는 아이폰 고객이 지금 전 세계 한 11억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이제 모델을 다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저가 모델 이런 어떤 개념이 없이 그냥 약간 2개 모델 정도로 해서 계속 매년 출시를 하다가 이제는 3개 모델 쪽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가장 낮은 모델 쪽에 저가 형식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년은 5개 모델로 나온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모델 쪽에서 판매량을 늘리는 가운데 오히려 저가 모델도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매출도 같이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높겠죠. 거기다가 또 실적 호조에 따른 주가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10년간 애플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같이 못 따른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마 이쪽이 서비스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같이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주가 이익 비율이 한 지금 현재 PER이 한 22배 정도 되는데 미국의 S&P 상장 기업 평균이 20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나오다 보니까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해소하고 있다라는 예.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도 의견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쪽은 목표 주가 $342. 홍콩계 그래요?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보고 있는데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안 좋게 얘기합니다. $165. 지금보다 차이 예, 더 많이 빠져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각각 명함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5G나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이 주가에 대해서 좀 갈림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치가 중요한 거니까요. 애플의 매력도 뭐 서비스 사업이나 그리고 브랜드 파워, 충성국의 실적 호조 이런 부분에서 올해 주가는 잘 갔습니다. 간반도 한 1.6%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비싸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 뭐 희비는 엇갈립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은 엇갈립니다만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넘볼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